이번 생은 실패했습니다. 내시입니다. 상업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경영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경영의 순환 과정은 처음에 플랜, 계획을 짜고요. do,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see, 통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C가 다시 플랜에 반영이 되면서요. 계속 순환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플랜, do, C가 있는데요. 이 do에는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조직. 조직을 짜고요. 자, 이 조직을 지휘하는 거죠.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하고요. 그 다음에 자, 부서 간에 조정이 필요하겠죠. 하다 보면. 그래서 조직, 지휘, 조정 이 세 단계, 세 가지가 두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직과 조직화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과 그 다음에 조직화. 전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밑에 이 숫자는 교과서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여기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 우선 조직이라는 것은요,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업무를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화하고 연결시킨 자원의 집합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서로 분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결시킨 사람과 자원의 집합체를 우리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조직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과정, 이것을 조직화라고 합니다. 자, 이 조직화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조직화는요,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조직이 수행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요, 자, 너무 많은 업무를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나눠줘야 됩니다. 분할을 해줘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업무의 성격에 따라 관련 있는 구성원으로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네 번째, 자, 아까 조정이 필요한 거죠. 조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조직화의 단계는 업무를 우선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거기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 시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집단에서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수정해 줘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조직에서는요. 일반적인 대표적인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라인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기능 조직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라인 조직은요. 이걸 군대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군대식 조직. 즉 다시 말하면 명령 관계가 명확합니다. 사장 밑에 자 생산 2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 2부 밑에 제조, 마케팅 이렇게 명령 체계가 혼동되지 않고 이렇게 일괄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생산 1부에도 자기의 부서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 3부에도 이렇게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라인 조직이라고 합니다. 라인을 쭉 따라가서 명령을 받는 거죠. 자, 이 라인 조직은요, 명령 지휘 계통이 단순합니다. 자, 보면 헷갈릴 게 없죠. 그죠? 바로 위를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 조직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의무가 명확합니다. 자기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직계 조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사장이 딱 명령을 하면 그 계통을 따라서 딱딱딱딱 내려갑니다. 단점은요, 조직원은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없습니다.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명령을 따라야죠. 뭐 나름대로
뭐 다른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각각의 부문이 정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판단을 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업무와 책임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아주 유능해서 바로바로 명령하고 밑에 있는 조직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이런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 라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대식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식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식 조직. 이 기능식 조직은요, 평등 조직 내지는 전문가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전문가 조직.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자재부가요, 자, 각각의 작업자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립부도, 자, 각각의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고요, 감사부도 각각의 사람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많이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떡하죠? 여러 군데서 명령을 받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전문가들의 경우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는 일반 승용차를 만드는 부서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스포츠카를 만듭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뭐, 레저차를 만듭니다. 레저. 자, 이쪽은 트럭을 만듭니다. 그러면 자, 요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겠죠. 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자재부에서 자, 자재의 양을 일정한 단위로 나눠주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조립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하겠죠. 그리고 작업 테스트도 감사부에서도 나눠서 하겠죠. 자, 이러한 조직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은 각각의 사람들이 전문가죠. 자, 이럴 때는요, 자, 이러한 조직의 특징은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조직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자, 장점을 한번 볼게요. 자, 기능식 조직은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가 쉽습니다. 또, 부서 내의 갈등 마찰에 대한 조정도 수월합니다. 왜?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부서별로 전문화돼서요, 능률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점도 있는데요.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요, 문제가 발생할 때 각 조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부서 간에. 자, 요게 반대가 되겠죠. 자, 이 전문가들이 자, 고집을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명령을 여러 군데서 받기 때문에 여기를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 여러 개 중복돼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간접 비용, 관리비가 증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관리한다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이 조직은 전문가 조직이다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서로 뭐 이의도 제기하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자 보세요. 자, 라인 조직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기능식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죠. 라인 조직은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복합한 것이 바로 라인 스텝 조직입니다. 라인 스텝 조직. 자, 여기서요. 여기는 전문가 조직입니다. 전문가 조직. 자, 그리고 총무나 영업이나 생산이나 자, 요것은 라인 조직입니다. 자, 인사과는 총무부장을 통해서요. 공장장한테 이렇게 명령 계통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또 영업부도 마찬가지죠. 생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자, 여기 각각의 부서는 명령 계통이 명확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요. 또 어떤 특정한 조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자, 전문가로부터, 즉, 스텝이 6이죠. 참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능식 조직과 라인 조직을 합해 놓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점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업무 추진이 합리적이죠. 자, 여기 전문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태프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경영 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죠. 또, 자, 라인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표 실현 방침이나 과정을 일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요. 자, 여기는 기능식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라인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인과 스텝 간의 명령 체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인과 스텝 간의 상호 의존성으로 경영활동이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 즉 기획조정실이 계속 간섭을 하겠죠. 그러면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스텝이 아까 기능식 조직은 간접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스텝 조직이 존재함으로써 간접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영 조직, 라인 조직 배웠고요. 기능 조직 배웠고요. 요걸 합친 라인 스텝 조직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나서 조직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화된 조직의 형태들을 한번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까 그 조직을 응용한 겁니다. 사업부제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부제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각각의 부서에 여기 이제 사업부라고 하잖아요. 요 사업부가 하나의 독립된 회사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의 독립된 회사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자, 이 부서에서 총무와 영업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부서들을 업무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적이 명확하죠. 자, 이 부서, 아까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으면 어느 부서가 잘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사업부제 조직을 보면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러한 것을 많이 채택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장점을 한번 볼게요. 생산 판매 관리가 직결되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부서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업무 수행에 있어서 통제나 평가가 용이합니다. 자, 아까 성과가 명확하게 난다 그랬죠. 전자사업부하고 유통사업부가 어떻게 매출이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 기반의 확장 기회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자, 이런 부서들은 독립된 하나의 사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 사업부제로 해서 독립된 부서를 하나 만들게 되면 이 부서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이 되는 겁니다. 또 목표 달성 초점을 맡은 책임 경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서가 하나의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의 실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각각의 사업부가, 이게 각각의 회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나친 경쟁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 협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결과가 서로 좋아야 되니까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기술의 표준화가 곤란해집니다. 자, 얘네들이 전자사업부가 하는 방식이 있고요. 유통사업부는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큰 경쟁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작은 시장을 가지고 할 때는 이렇지만, 자, 큰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얘는 A라는 데는 서로 부서가 나눠져 있고, B라는 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A가 경쟁에서 유리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요. 본사의 일정한 방침에 대해서 사업부 조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각각의 사업부는 자기의 이기적인 측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기가 협조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사업부제 조직.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프로젝트 조직을 보겠습니다. 한때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프로젝트라고 해요. 프로젝트. 자, 우선 이 프로젝트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총무부에서 한 사람이 파견 나가고요. 영업부에서 한 사람이 파견 나가고, 생산부에서 나가고, 구매부에서 나가고. 자, 여기에 각각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독립된 자, 회사처럼 구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요,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요. 또 총무부에 있는 사람은 총무부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을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요.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각각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파견 나와서요. 그 비행기 하나를 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자,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자, 인원수를 뭐 총무 쪽이 영업 쪽이 많이 필요하면 영업 쪽의 인원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또 인원을 많이 늘릴 수도 있지만 또 여기 팀장은요. 과장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부장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사가 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가 팀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리가 팀장이 되면 자, 부서가 작아지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면 이사가 팀장이 되면요. 굉장히 조직원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프로젝트 조직의 장점이에요. 또 구성원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오니까 자, 의욕이 높겠죠. 그리고 조직의 가동성도 높습니다. 그리고요, 이 프로젝트는 어떤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실패 여부가 명확하게 판단이 나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자,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휘 능력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에, 자, 팀장이 자, 이 부서의 전체를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갖습니다. 또, 자, 여기는 전문가, 자, 특별한, 소위 말하면 태스크포스 팀이거든요. 특명을 받은 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직에서 시기를 하겠죠. 그래서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와 조정하기가 또 어려운, 너무 튀니까 조정이 어려운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은요, 이러한 프로젝트 조직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각각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비행기 만들 때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여기서 항공기도 만들고요, 여기 이 팀에서는 전투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3팀에서는 뭐 수송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팀을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회사 전체가 프로젝트, 아까는 총무, 영업, 생산, 기획부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옆에 프로젝트 팀이 따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회사 전체가 프로젝트 팀인 겁니다. 그 안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총무는 원래 하나의 부서에 묶여 있는데 파견을 다 나가는 거죠. 자, 시장 적응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적인 협력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요. 자, 아까 기능식 조직처럼 지휘 통제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의에 집중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저하됩니다. 말이 많다는 거죠. 조직의 유지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조직을 짰어요. 그러면 그 조직은요, 나름대로의 고유한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로 인해서요, 구성원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모형화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서 보시면요, 삼성, LG, SK, 뭐 이렇게 보면요, 다 똑같은 회사인 것 같지만, 회사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현대면 현대 나름대로의 현대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독특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자,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요.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는요, 시장의 정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통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조직의 지휘 통제의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직 문화가 잘못 작용이 되면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 간의 통합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잘 되면 협력을 촉진하지만 잘못되면 혼선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조직 문화는요, 토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직 문화가 토의를 하지 않는 문화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요. 자, 이 조직 문화는요. 그 문화에 적응된 특별한 형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유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경영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조직의 형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들 상업경제 잘 들었나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어떤 생으로 태어날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